새 학년의 시작을 알리는 쌀쌀한 가을 공기가 세화고등학교 교정의 은행나무 잎을 스쳐 지나갔다. 붉은 벽돌과 회색 모르타르로 지어진 학교 건물은 100년 넘게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수많은 학생들의 불안과 야망을 조용히 흡수해왔다. 명문사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화고는 엄격한 규율과 높은 학업 성취도를 자랑했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차별과 학교 폭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경쟁은 치열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흥분의 도가니였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고독의 요새와도 같았다. 이소연은 후제에 속하는 학생이었다. 16살의 그녀는 왜소하고 평범한 체구로 늘 몸에 맞지 않는 듯한 회색 교복 블레이저에 파묻혀 지냈다. 축 늘어진 긴 생머리는 늘 얼굴을 가렸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항상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소심했으며 목소리는 늘 속삭임처럼 작아서 좀처럼 타인의 귀에 닿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대화해야 할 때면 손끝을 꼼지락거리거나 시선을 불안하게 피했다. 꾸밈 없는 수수한 외모와 자신감 없는 태도는 그녀를 괴롭힘에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다. 유행에 뒤떨어진 듯한 펑퍼짐한 교복과 낡은 운동화는 그녀를 없는 듯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데 일조했다. 소연은 학교에서 늘 외로웠다. 점심시간이면 넓고 시끄러운 급식실에서 벗어나 홀로 책상에 앉아 샌드위치를 깨작거렸다.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고요한 세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복도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그녀의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소심함과 겉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세상의 결과였다. 세화계는 박지훈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학교 축구부 주장이자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성적까지 갖춘 그는 학교 내의 왕과 같은 존재였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던 그는 오만했고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이들에게는 그 오만함이 괴롭힘으로 표출되곤 했다. 지우는 늘 이강민, 김도윤, 최진우 같은 친구들을 몰고 다녔다. 그들은 지훈의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그의 괴롭힘에 동조하거나 부추겼다. 이소연은 지훈 무리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그녀의 소심함과 평범한 외모는 그들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이소연을 괴롭히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 이소연은 매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교실에서는 책상 서랍이 뒤져지거나 학용품이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강하게 던져 맞히거나 단체 과제에서 그녀만 따돌리는 일도 있었다. 급식실에서는 그녀의 식판에 몰래 이상한 반찬을 섞거나 지나가면서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야, 이소연, 너 왜 이렇게 꾸며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데. 지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늘 그녀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와 어울리면 자신들도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소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반항할 용기도 도움을 청할 용기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도피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소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있었다. 학교 건물 뒤편 낡은 창고와 보일러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방이었다. 버려진 악기들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은 그녀에게 완벽한 은신처였다. 방 한 구석에는 덮개로 가려진 낡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방과 후 아무도 없을 때면 그곳으로 향했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고 머리끈을 풀면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투명하고 맑은 눈동자 단정하게 정리된 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그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재즈 클래식 팝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했다. 그녀의 연주는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때로는 슬픔을 담고 때로는 격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녀의 연주를 들으면 누구라도 그녀가 평범한 학생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고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제약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영혼이 숨쉬는 유일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혼자만의 위안으로 삼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소연은 평소처럼 급식실 구석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지훈 무리가 그녀를 발견했다. 지훈은 쟁반에 담긴 찌개, 국물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야, 이소연, 너 왜 이렇게 소심하게 밥 먹어, 기운 없게. 지훈은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소연의 옷에 찌개 국물을 쏟았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얼룩덜룩하게 번진 찌개 국물은 그녀의 교복을 더럽혔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주위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을 나섰다. 소연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얼룩진 교복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지훈과 그의 무리는 이소연의 이러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소연은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고 가끔씩 놀려주면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들은 소연이 자신들의 괴롭힘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가 결코 반항하거나 맞설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라고 믿었고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자 힘의 증명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소연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녀의 모든 것을 판단했으며 그 뒤에 숨겨진 깊이와 재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소연은 창고로 향했다. 그날따라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그녀는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 강민과 진우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와 함께 소연을 발견한 것에 대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소연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쳤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이소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그의 시선은 낡은 피아노에 닿았다. 설마 너 여기서 피아노라도 치는 거냐? 너 같은 애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그는 비웃듯이 킥킥거렸다. 강민과 진우도 함께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소연에게는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녀의 성역,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침범당한 것이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피아노에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에 닿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피아노 덮개를 닫으려 했다. 어이, 숨기지 마. 지훈이 한 발자국 다가서며 소연의 어깨를 밀쳤다. 소연은 휘청거렸고 피아노 덮개는 다시 활짝 열렸다. 지훈의 눈에 피아노 건반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건반을 툭툭 건드렸다. 둔탁하고 불협화음이 창고에 울렸다. 푸아하, 야, 너 진짜 피아노 치는 거냐?
소리 봐라. 음치 수준인데 야야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지. 진우가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건반 위로 손을 휘저었다. 꽝꽝꽝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강민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이거 찍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야겠네. 이소연의 비밀 음악회, 그들의 웃음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다. 소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발밑에 짓밟히는 것은 단순한 피아노 건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이었으며 그녀의 존재의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진 채 그들의 조롱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야, 넌 우는 것도 왜 이렇게 재수 없어? 지훈이 소연의 눈물을 보고는 더욱 비웃었다. 어차피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그냥 조용히 학교나 다니는 게 너한테 제일 잘 어울려. 그때였다. 소연의 눈동자에 섬광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무기력함과 수치심을 넘어선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올랐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눌렸던 감정의 폭발 직전의 떨림이었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소심했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겁고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소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듯 잠시 웃음을 멈췄다. 그들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만해. 이소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지훈 무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내 피아노에 손대지 마. 뭐 네가 지금 뭐라고 했냐. 지훈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는 소연의 반항에 분노한 표정이었다. 감히 자신에게 대들다니. 야, 이소연, 너 진짜 주제를 모르네. 어차피 너 같은 애는 평생 우리 발밑에서 기어다닐 팔자야.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지훈은 소연을 밀쳐내고 다시 피아노 건반을 쾅 하고 내리쳤다. 그 순간 소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억눌렸던 자존심, 그녀의 모든 재능,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이 순간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삶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직접 보여줄 참이었다. 지훈 무리는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소심한 학생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이소연의 결심은 조용한 새벽 공기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여전히 소심한 소녀였지만 내면에서는 단단한 강철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 무리가 자신을 짓밟은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자신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꿈의 공간인 피아노를 모독하고 그녀의 영혼을 비웃었던 그들의 오만한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는 그들에게 그녀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때였다.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녀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학교 담임 선생님인 김은주 선생님을 찾아갔다. 김은주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베테랑 교사로 늘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셨다. 소연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찌개 국물을 쏟았던 일, 학용품이 사라졌던 일,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피아노 창고 사건까지. 소연은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이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고 끝까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된 고통과 용기가 김은주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은주 선생님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그동안 소연이 늘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지냈기에 그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니?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생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소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수치심이나 무기력이 아닌 오랜 고통이 해소되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눈물이었다. 소연은 선생님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계획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소연의 뜻을 이해하고 그녀를 지지해 주기로 했다. 소연아,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선생님은 안다. 네가 너 자신을 지키고 너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면 선생님이 돕겠다. 김은주 선생님은 소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소연의 계획이 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그 파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소연의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을 믿어주었다. 소연은 매일 방과 후 피아노 창고로 향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가올 순간을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유영했고 낡은 피아노는 그녀의 숨겨진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녀는 가장 자신 있고 강렬한 곡들을 선택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곡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리고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랐다. 한편 박지훈과 그의 무리는 여전히 이소연을 하찮게 여기며 괴롭힘을 계속했다. 그들은 소연이 담임 선생님에게 자신들을 일러 바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을 피하는 소심한 왕따에 불과했다. 지우는 매일 소연을 향해 비웃음 섞인 말을 던지거나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다. 그의 친구들도 지훈의 뒤를 따르며 소연을 조롱했다. 그들은 소연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급식실에서 소연을 향해 종이비 행기를 날렸다. 종이비 행기에는 소연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그림과 함께 왕따는 왕따답게 조용히 살아라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종이비 행기는 소연의 식판에 떨어졌고 주변에서는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종이비 행기를 주워 가방 속에 넣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기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그 어떤 변화도 읽어내지 못했다. 그들의 시야는 오만함과 편견으로 가려져 있었다. 지우는 소연의 무반응에 만족한 듯 껄껄 웃었다. 봐라 얘들아, 저게 원래 이소연이야. 건드리면 우는 애들은 다 저렇게 된다고. 괜히 덤비다가 피곤해지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당하는 게 낫지. 그는 자신의 괴롭힘 철학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생각하며 우쭐거렸다. 그의 친구들도 지훈의 말에 동조하며 비웃음을 쏟아냈다. 그들은 이소연이 그 어떤 방역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확신했다. 자신들이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러한 지훈 무리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소연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조롱과 경멸은 그녀의 복수심을 불태웠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의 파급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밤 피아노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소심했던 표정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재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김은주 선생님은 소연의 옆에서 그녀의 계획을 지켜보며 조용히 지원했다. 그녀는 소연이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소연아, 중요한 것은 네가 너 자신을 믿는다는 거다. 네가 가진 빛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선생님의 말은 소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소연은 선생님과 함께 다가올 학교 축제에서 자신의 무대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아노 연주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질 순간을 상상하며 그녀의 가슴은 전에 없던 두근거림으로 가득 찼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막은 그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시간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흘러갔다. 세화고등학교는 매년 가을 열리는 학교 축제 준비로 활기가 넘쳤다. 복되는 행사 포스터가 나붙었고 교실마다 동아리 공연 연습 소리가 웅성거렸다. 학생들은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축제는 곧 다가올 중간고사의 압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해방구와 같았다. 운동장에서는 무대 설치 작업이 한창이었고 강당에서는 동아리 발표회,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이 축제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박지훈과 그의 무리는 축제 기획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축제 전면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이 학교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는 듯 의기양양했다. 그러나 이소연에게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 걸린 운명의 무대였다. 그녀는 김은주 선생님과 함께 축제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공개할 가장 적절한 순간을 고심했다. 그녀는 학교 전체가 주목하는 메인 무대, 즉 새와인의 밤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노렸다. 피아노 연주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상영하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연습에 더욱 매진했다. 밤낮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고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곡을 선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피아노 창고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히 숨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투지가 불타오르는 훈련장이자 그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를 느끼는 성격이었다. 낡은 피아노는 그녀의 땀과 눈물을 흡수하며 그녀의 모든 감정을 음악으로 토해냈다. 그녀의 연주는 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깊어졌으며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선율은 낡은 창고의 벽을 넘어 학교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적 갈등은 여전히 깊었다. 다가올 순간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엄청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혹은 사람들이 그녀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지금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괴롭혔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다. 소심하게 웅크린 표정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다른 사람이 사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는 여전히 이소연을 무시했다.
그들은 축제 준비로 바빴고 이소영 같은 존재감 없는 학생에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들에게 이소연은 이미 자신들이 완벽하게 제압한 왕따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녀가 학교 생활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감히 자신들에게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는 이소연의 계획을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엄청난 폭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야, 이소연, 넌 축제 때 뭐 할 거냐? 혹시 피아노 치는 동영상이라도 올릴 거냐? 지훈이 점심시간에 소연의 옆을 지나가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과 진우가 킥킥거렸다. 그들은 소연이 피아노 창고에서 울면서 건반을 두드리던 모습을 떠올리며 조롱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소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빵을 베어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급식실 벽에 붙어있는 학교 축제 포스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새와인의 밤, 우리의 꿈을 연주하다. 그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그들은 그녀의 미소를 보지 못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그들을 향한 싸늘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소연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김은주 선생님은 소연의 준비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녀는 소연의 피아노 연습을 돕기 위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조절해 주었고 축제 기획팀과의 소통을 담당하며 소연의 무대를 가장 중요한 순서에 배치되도록 조율했다. 소연아, 네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야. 그것은 너 자신의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거야. 선생님은 소연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선생님은 소연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다. 그녀는 이소연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소녀가 아님을 확신했다. 축제 당일이 다가올수록 학교는 열기로 가득 찼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새와인의 밤은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할 큰 행사였다. 이소연은 자신의 무대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여전히 수수한 교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였다. 그녀의 침묵은 곧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것이었다. 학교 전체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외모가 그녀의 진짜 가치를 가리지 못하게 할 것이었다. 세화고등학교 강당은 축제 새와인의 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최신 음향 장비에서 쿵쾅거리는 비트가 공간을 울렸다.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객석을 빼곡히 채웠다. 모두가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인 동아리 공연과 특별 무대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는 학교 축제 기획팀의 핵심 멤버답게 무대 바로 앞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는 주변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축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이소연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뛰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년간의 침묵, 수많은 조롱, 그리고 뼈아픈 수치심이 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여전히 수수한 교복 차림이었지만 두꺼운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김은주 선생님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소연아, 괜찮아. 넌 충분히 강해. 네가 가진 빛을 두려워하지 마.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가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드디어 이소연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은 새와인의 밤. 특별 무대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한 학생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소연의 이름이 워낙 낯설었기에 기대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이소연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강당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무관심, 그리고 일부 조롱 섞인 시선도 섞여 있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도 그녀를 발견하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소연이래. 제가 뭘 한다고 강민이 비웃듯이 속삭였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여간 별의별 애들이 다 기어 나오네. 제가 피아노를 칠 줄이나 알겠냐. 그들은 소연이 피아노 창고에서 울던 모습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이소연은 무대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지훈이 앉아있는 곳을 향했다. 한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번뜩였다. 지훈은 그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러나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소연은 피아노 건반 위로 손을 올렸다. 그리고 건반을 누르자 강당을 가득 채운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첫 음은 낮고 섬세했다. 마치 숲속을 스치는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기도 했다. 곡은 점차 고조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도 격정적인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자유롭게 움직였고 그녀의 몸은 음악과 하나가 되어 흔들렸다. 낡은 피아노 창고에서 그녀의 영혼을 울렸던 그 선율이 이제 강당 전체를 가득 채우며 모든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슬픔, 고통,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희망과 강렬한 의지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객석은 점차 침묵에 잠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사라졌고 킥킥거리던 웃음소리도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소연의 연주에 집중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차 연주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조롱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이소연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다. 그들이 알던 소심하고 어두웠던 이소연이 아니었다. 곡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강렬한 화음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피아노의 현이 찢어질 듯 울렸다. 소연의 눈에서는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통이 아닌 환희와 해방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용기를 담아낸 그녀의 영혼의 울림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강당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누구도 먼저 박수를 치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이소연의 연주가 남긴 깊은 여운에 휩싸여 있었다. 박지훈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눈을 깜빡이며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했다. 그 순간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이소연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었다. 낡은 창고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녀의 모습찌개, 국물로 얼룩진 교복,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쓴 채 고개 숙인 그녀의 모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인형처럼 웅크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는 손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그림은 놀랍게도 세화고등학교의 교내 풍경이었다. 평범한 교실과 복도 운동장, 심지어는 지운 무리가 자신을 괴롭히던 급식실 풍경까지. 하지만 그 그림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그림 속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들이 숨어 있었고, 그 별들은 평범해 보이던 이소연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영상은 조용히 끝이 났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강력했다. 객석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스크린 속 영상과 무대 위의 이소연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는 김은주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만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연주는 이소연 학생의 영혼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김은주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소연이는 그동안 말 못할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녀는 늘 겉모습으로 판단되었고 소심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 학생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박지훈이 앉아있는 곳을 향했다. 지훈은 선생님의 시선을 느끼고는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소연 학생은 김은주 선생님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진 선생님의 유일한 딸입니다. 강당 전체에 다시 한번, 아니,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충격파가 터져 나왔다. 모든 이들이 숨을 들이켰고 이내 끔찍한 정적이 강당을 짓눌렀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진. 그 이름은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딸이 이소연이라고 소심하고 평범해 보였던 이소연이 모든 이의 머릿속에서 혼란이 폭발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진, 그가 알던 소심한 이소연이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그가 지금까지 괴롭혔던 아이는 단순한 왕따가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들이 스크린 속 영상과 겹쳐지며 머릿속을 맴돌았다. 찌개, 국물 종이 비행기, 피아노 창고에서의 조롱.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악몽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와 주체할 수 없는 수치심뿐이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입은 쩍 벌어져 있었고 눈은 경악으로 가득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제 무대 위에 이소연에게,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분에,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편견에 꽂혔다. 이소연은 그 모든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입계는 희미하지만 단단하고 당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연주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강당 전체를 집어삼킨 침묵 속에서 이소연의 진정한 가치가 비로소 빛을 발했다. 이소연의 진짜 신분이 드러난 후 세화고등학교는 전에 없던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충격적인 침묵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수군거림과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진의 딸.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학교의 모든 역학관계를 뒤바꾸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대 위에 이소연을 응시했고 그 시선 속에는 경멸이나 무시 대신 경탄과 함께 자신들이 그녀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자책이 섞여 있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는 강당 바닥에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동안 이소연에게 가했던 모든 비열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찌개 국물을 쏟고 종이비 행기로 조롱하고 피아노 창고를 침범했던 일들. 그 모든 괴롭힘이 이제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단순한 왕따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거장의 딸에게 감히 손가락질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과 무지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그에게 덮쳐왔다. 강민과 진우 역시 옆에 선 지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소연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힘에 동조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그들의 죄책감은 지훈의 그것만큼이나 무거웠다. 다음 날부터 학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이소연은 더 이상 소심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을 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시선을 맞추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복도에서는 이소연 선배님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후배들도 생겼고, 이전에는 그녀를 피했던 친구들이 뒤늦게나마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지훈과 그의 무리는 곧바로 학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은주 선생님의 증언과 이소연이 제출한 그동안의 괴롭힘 증거들 찌개, 국물로 얼룩진 교복 사진, 종이비 행기, 피아노 창고, 녹취 파일 등 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피아노 창고에서 이소연이 겪었던 모욕적인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은 지훈 무리에게 결정타가 되었다. 학교 이사회는 이수진 피아니스트의 딸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명문사학의 명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학교는 박지훈에게 가장 강력한 징계인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다. 그의 친구들인 강민과 진우에게는 사회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훈의 부모님은 아들의 행동과 학교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학교에 찾아와 이소연과 김은주 선생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훈의 미래는 순식간에 암울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의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결국 자신에게 가장 잔혹한 벌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세화고등학교 전체에 깊은 경종을 울렸다. 학교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었고 학생 상담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숨겨진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학교는 더 이상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닌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소연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학교의 얼굴이 되었지만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방과 후 피아노 창고는 이제 그녀의 개인 연습실이 아니라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작은 음악 교실이 되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단순히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용기를 전수했다. 어느 날 오후 이소연은 김은주 선생님의 교실에 찾아갔다. 선생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소연아, 요즘 정말 보기 좋구나. 네가 이렇게 당당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은 정말 기쁘다. 소연은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제 말을 믿어주시고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사실 아직도 가끔은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것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김은주 선생님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네가 겪었던 아픔이 널 더욱 단단하고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네가 가진 재능과 네가 겪은 경험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너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줬으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제 과거의 슬픔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더욱 의미 있는 장을 열었다. 몇 년 후 세화고등학교는 이소연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거듭났다. 낡은 벽돌 건물에는 활기찬 색깔의 벽화들이 그려졌고 교내 곳곳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 대신 재능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따뜻한 분위기가 학교 전체를 감쌌다. 교정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학생들의 눈빛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빛났다. 이소연은 이제 23세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심한 모습 대신 당당하고 우아한 피아니스트이자 사회운동가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진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빛나는 후광을 선사했지만 이소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진정한 별이 되었다. 대학에서 음악과 사회학을 전공한 그녀는 단순한 연주자를 넘어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가 활동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피아노 연주는 여전히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지만 그녀의 진정한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사회 곳곳에 닿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소연이 설립한 어울림 재단 만나 이었다. 이 재단은 학교 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이소연은 재단의 대표로서 모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피아노를 가르쳤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음악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피아노 선율로 가득 찼다. 이소연은 정기적으로 세화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제 그녀는 선배님이 아닌 존경받는 이소연 선생님으로 강단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강연에서 자신이 겪었던 학교 폭력의 경험과 그 속에서 어떻게 피아노를 통해 자신을 찾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겉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과 모든 사람 안에 숨겨진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특히 소심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자신들의 재능을 숨기지 말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드러내라고 조언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몇몇 학생들은 그녀의 강연을 계기로 어울림재단에 자원봉사를 신청하기도 했다. 어느 늦은 오후 이소연은 어울림재단의 한 교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어우러져 교실을 따뜻하게 채웠다. 한 아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소연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이소연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 어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깊은 평온함과 다른 이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는 진정한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소심하고 외모 때문에 괴롭힘 당했던 소녀가 이제는 음악과 용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했고 그 행운을 이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 교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다양한 색깔 자유로운 선 그리고 각자의 개성이 담긴 그림들. 그중 한 그림에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손가락들은 마치 이소연의 손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퍼뜨리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실 안으로 스며들어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이소연의 평화로운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따뜻하고 의미 있는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